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점수보다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초중등생만 키워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반백년 살아온 경험에 기반한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 달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희 집은 첫째가 중2,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초등과정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첫째는 현재 과목별로 본인이 어떤 공부 방식이 잘 맞고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우왕좌왕 하는 일 없이 플래너를 작성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그럴 리가요.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초등 4학년이라 하면 학생다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년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단원평가 준비를 하거나 할 때면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공부량이 늘기도 했고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마음껏 창의성을 요구하던 저학년 때의 교육에서 갑자기 틀의 모든 것을 맞추려는 듯한 공부에 답답함도 느끼는 것 같았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공부법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했습니다. EBS에서 하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아실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시청했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느닷없이 공부법을 알려준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우등생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모두 각자 자신만의 공부법들이 있었는데 인상적이면서 신기했던 것이 맥락은 비슷하더라도 그 방법들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공부의 왕도 프로그램이 2009년 8월에 시작해서 2013년 2월까지 176부작을 방송했는데 176가지의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죠. 전 모든 회를 거의 다 봤는데요. 왜 이 프로그램에 꽂혀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2009년엔 첫째가 태어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던 때였고 극성 엄마가 되려는 목표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정말 집중해서 봤었는데 그 방법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저렇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모든 방법이 우수한 학생들의 것이었지만 특히 제 스타일과 맞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스타일에 맞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것보다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먼 고등학생 형아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방법이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시작했죠. 입시생처럼 격렬하게 공부를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예시들 중 나도 저렇게 해볼까 싶은 끌리는 방법을 하나씩만 정해보라고 말해줬고요. 신기한 건 저와 비슷한 부분에서 아이도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리는 공부 방법을 정하면 한동안 그 방법대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는 시험 점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알게 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공부한 후에 학교 단원 평가를 보고 너에게 잘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자. 그렇게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 학교 단원 평가를 활용했답니다. 첫째는 엄마랑 함께하는 미션 수행 같은 것으로 느껴졌는지 재미있어 했고 점수 결과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으니까 마음도 무척 편했던 모양입니다. 과목별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하면서 그 방법들의 장단점을 함께 얘기해 본 후에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정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아이가 선택한 방법은 백지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노트에 정리하며 풀기,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기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며 풀기 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스스로 그 방법론과 효과를 알고 적용해서 공부하니까 아이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능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돼서 저도 좋았네요.
오답 노트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 고생길이 열리기도 했지만요. 아이는 스스로 느낀 것이 있었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3학년 때는 문제집에 직접 풀었는데 검산을 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 본인도 모를 만큼 어수선해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야 했었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조차 찾아내기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방식을 사용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문제풀이 노트에 정리해서 푸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법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문제집 여백에 직접 풀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노트 정리하듯 풀더라고요. 중학생인 지금은 문제풀이 노트를 생략하고 문제집에 정리해서 푸는 방법으로 공부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여전히 오답 노트는 풀이 노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문제를 분석하며 익히기에 풀이 노트 작성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모두 아이가 선택한 자신만의 방법입니다. 이 노트 필기는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하던 것인데요. 캐릭터 등 그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담아서 정리 노트에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 넣을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림만 너무 잔뜩 그리면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닐까 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과목에 그림을 그려 넣는 노트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공부하는 것이 참 고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공부에만 너무 파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인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개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얻어낸 시간은 흔쾌히 자유시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부를 스스로 조율한다는 꿀맛을 봐서인지 지금도 아이는 새로운 공부 방법을 계속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흥미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걸 보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습관이 중고등 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내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 중학교까지도 나만의 공부법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어져야겠지만 중학교 3년은 참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일반고로 진학할 때는 내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지만 그래도 중학교 시험 점수에 초연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점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단원평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 습관 만들기에 초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 둘째를 보자니 좀 까마득하지만 첫째가 그랬던 것처럼 둘째도 자신만의 공부 노트라는 무기를 가진 중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